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능 국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어 과목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만점자 비율도 낮고 등급 컷도 낮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에 준하는 독해력이나 어휘력, 배경지식을 학습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입을 위한 국어 공부에서 배경지식 학습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오늘은 배경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언어 영역 세대인데요. 명칭이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은 80분 45문항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영역도 공통과 선택 영역으로 나뉘어졌고요. 공통 영역은 1번부터 34번까지, 독서가 17문항, 문학이 17문항입니다. 독서 영역은 독서, 인문, 사회, 과학 또는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독서 지문은 독서 방법 등을 제재로 하고, 인문은 주로 철학, 사회는 법 또는 경제를 제재로 합니다. 2021년 평가원 모의고사와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기술 지문이 3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독서 영역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할지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지문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인문 지문은 칸트의 반자유의지 논증을, 2022학년도 수능은 헤겔의 변증법을 다루었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어도 숨이 막히시죠? 실제로 칸트나 헤겔은 인문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상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논술 수업이나 논술 관련 책을 통해서 이런 사상가들의 사상을 완벽히 이해하고 6년에서 8년 후에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수능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명한 사상가나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실제로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문이나 혹은 교재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2021년 수능 기술 지문은 3D 합성 영상을, 21년 6월 모의평가는 PCR을, 21년 9월 모의평가는 메타버스, 22학년도 수능은 차량용 카메라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주목받는 기술을 제재로 다루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의 변화상이나 최근의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도록 아이를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으니까 배경지식 학습을 완료한다,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배경지식 학습은 이러한 독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사회 지문을 한번 보실게요. 2022학년도 수능 사회 지문은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쓰이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요. 브레턴 우즈 체제와 환율을 다루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에서 다룬 제재이지만 EBS 교재와 비교를 해도 이해하기 힘든 글로 꼽혔습니다. 우선 기축, 통화 등의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토대 중심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몰라도 문맥을 통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측해낼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다면 지문 이해가 당연히 더 쉽겠죠. 통화라고 하니까 저희 첫째는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던데 의외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가 돈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장 자체가 읽기 쉽지 않고 내용도 까다로운데 어휘의 의미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떠올려야 한다면 이 지문을 읽는 자체가 상당히 곤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율은 타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학생들 중에도 의외로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한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한 개념은 없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다는 것은 타국 통화에 비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에는 불리하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라는 것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학 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과목을 통해서 알게 된 배경 지식이 지문의 이해나 문제풀이에 영향을 준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수능 기출 지문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배경 지식 원전 학습은 불가능하지만 지문 이해와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경 지식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 같죠?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바탕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학년별로 어떠한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겠죠. 그리고 교과서는 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습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성취도 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를 검증하는 일들을 주관합니다. 그럼 실제로 교과서 내용이 이러한 지문을 이해하는 데 배경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사회에서 국제거래와 환율을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에서 삼권 분립과 삼심제도를 배우는데요. 법을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환율과 마찬가지로 배웠다라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사회나 과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쌓는 데 가장 기초가 됩니다. 사회교과는 특히 어휘가 어려워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국어, 영어, 사회나 과학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교과서 학습을 구멍 없이 학년에 맞게 반복적으로 잘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해야 되겠죠. 그게 해당되는 교과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의 지문을 읽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어, 독해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능의 경향을 보면 영어를 해석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린다기보다는 해석해 놓은 것에 심층적인 의미를 분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에서 독해를 위해서도 이런 식의 배경지식 학습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배경지식을 습득했다면 두 번째로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생각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의 방법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과학관이나 박물관, 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화폐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이 화폐박물관 전시관에 들어가니까 이번 수능에 기출되었던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더라고요. 금 본위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 그리고 환율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쉽게 설명을 해두고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 게임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체험을 해봤다고 해서 지문의 내용에 바탕이 되는 모든 경제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직접적인 경험들이 더해진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과학 관련 책을 많이 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3학년 때부터 사회와 과학 교과를 배운다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니까 아이의 상황이나 취향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시사적인 내용에 아이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중에는 이 잡지나 신문을 볼 때 만화만 보거나 혹은 한 번만 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른인 저희를 돌이켜보면 잡지나 신문을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아이에게 말을 건네보시는 정도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와 해본 방법 중에 좋았던 것 하나는 뉴스 듣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뭐 뉴스 내용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뭐 요약을 하거나 혹은 반응을 하거나 이런 걸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살인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 패소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듣고 항소심이 뭐냐, 피의자가 뭐냐 뭐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심 제도에 대해서 또 재판 제도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또 아파트 붕괴 사고를 다룬 뉴스를 듣고는 자기가 직접 그 뉴스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뉴스 듣기에 조금 익숙한 아이라면은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과 대화를 한다, 또 어른과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말하기 제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대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는 밥 먹을 때 신랑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고 있으면 첫째랑 둘째가 계속 끼어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신랑과 일부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기차 살까? 뭐 이런 주제를 던졌다면 아이들이 전기차는 뭐가 좋아? 뭐 수소차랑 어떻게 달라? 내연차랑 어떻게 달라?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다 보면 관련되는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전기차 전시하고 있는 과학관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기 싫은 1번 이유가 모든 것이 공부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승전 공부 그리고 공부의 변주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에게 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나 공부 얘기 말고 조금 새로운 것을 얘기해 보고 싶어서 직업상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논술 교재를 꼭 챙겨봅니다. 논술 교재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월간 유레카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한 달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 많은 내용 중에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아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책을 즐겨보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읽은 내용들을 학생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진지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교원 평가를 할 때도 저의 수업에 대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신다 뭐 이런 식의 평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의외로 저희 아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통로로 불확실한 정보, 부족하고 빈약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아직까지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갈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먼저 조금 더 노력해 보신다면 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